안녕하세요. 니어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5회차 진행을 맡게 된 최세인입니다. 오늘 5회차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정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정 추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이전의 계정 관리의 단점들에 대한 보완점으로 계정 추상화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한 구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정 추상화에도 조금 극적으로 말한다면 한계점 혹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전 과제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니어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계정 관리 방법을 채택하였는지,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의 계정 관리 방법은 계정 추상화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추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계정 모델은 EOA, 그리고 CA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EOA, 외부 소유 계정이라는 뜻의 이 방식은 개인키와 공개키의 쌍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키는 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로 이를 통해 트랜잭션을 서명하고 계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는 개인키로부터 생성되고 계정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이는 네트워크 상에서는 공개되지만 개인키 없이는 아무도 해당 계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EOA를 통해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서명하고 그리고 생성하고 이를 서명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에는 보내는 계정, 받는 계정, 전송할 자산의 양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는 개인키로 트랜잭션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트랜잭션이 본인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후 이 서명된 트랜잭션은 네트워크에 전송되어 검증되고 블록에 기록됩니다. 이후 또한 EOA를 통해 사용자는 블록체인상의 다양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전송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OA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OA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직관적인 사용입니다. EOA는 사용자 개인키를 통해 직접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서명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자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계약을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EOA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계점으로는 EOA는 단일 개인키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키가 유출되거나 분실될 경우 큰 보안 위험이 발생합니다. 해커가 개인키를 탈취하면 해당 계정의 자산을 모두 탈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일 서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EOA는 단일 서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승인하는데 여러 명의 승인을 받는 다중 서명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보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EOA는 개인키를 분실하게 되면 계정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개인키를 안전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해야 하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방식 중 CA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EOA와 함께 CA는 블록체인 계정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A는 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동작하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계정이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산을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트랜잭션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상태 관리 또는 네 번째 자산 관리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상태 관리는 자신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태는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스마트 계약의 변수, 데이터 저장소 등을 포함하며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은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CA는 현재 자산의 잔액, 소유자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갱신합니다. 이러한 상태 관리는 블록체인상에서 투명하게 기록되며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CA는 블록체인상의 자산 또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CA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산을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컨트랙트 어카운트의 예시입니다. 어, 지금 이미지가 조금 깨졌는데요. 디파이, 먼저 디파이의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유니스왑의 이미지였는데요. 유니스왑과 컴파운드라는 앱들이 있습니다. 앱 혹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로 사용자들이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유니스왑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또한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용 예시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공급망 관리에서도 사용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추적 가능성과 자동화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제품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미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공급망의 다양한 단계를 자동화하게 되면은 이 또한 공급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컨트랙트 어카운트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보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한계점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잡하고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방식인 EOA와 CA의 비교를 제가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트랜잭션 생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OA는 트랜잭션을 직접 생성 가능합니다. 개인키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서명하고 이를 네트워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는 직접 트랜잭션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CA는 EO에서 생성되고 호출된 트랜잭션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이것 또한 개념적인 부분으로 EOA는 코드를 보유하지 있지 않고 CA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 목적입니다. EOA는 자산 관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 등에 이용이 되고 CA는 자동화된 작업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디파이, 게임, 공급망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계정 추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추상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계정 모델의 예전 방식 모델들에 비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계정의 동작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정 추상화의 첫 번째 목표는 유연성 증가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방식과 서명 검증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의함으로써 계정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과 서명 검증을 다양한 형태의 인증 및 트랜잭션 처리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정 추상화의 두 번째 목표는 보안 강화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정의 보안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정의 보안성을 높이고 해킹이나 키 유출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복구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계정 복구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사용자는 계정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사용자 경험 개선입니다. 계정 관리와 복구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블록체인 씬에서 키 관리나 트랜잭션 서명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계정 추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추상화는 블록체인 계정의 유연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 가지 주요 구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계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계정의 트랜잭션 처리 로직을 정의함으로써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성생할 때마다 특정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계정의 동작 방식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만 트랜잭션을 허용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다중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계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중서명 방식은 여러 명의 서명자가 트랜잭션을 승인해야만 트랜잭션이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일 서명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며 해킹이나 부정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of 3 다중서명 방식에서는 3명의 서명자 중 2명이 서명해야 트랜잭션이 승인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계정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복구 계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복구 메커니즘이란 계정 복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용자 그룹을 가디언즈라고 하고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유출된 경우 사전에 지정된 가디언즈들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복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는 미리 가디언 그룹을 설정하고 만약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그룹의 승인을 통해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키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계정 추상화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인 ERC4337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C4337은 기존의 EOA와 CA 모달을 결합하여 더 유연하고 강력한 계정 관리 기능, 즉 계정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이 표준은 사용자가 블록체인상에서 트랜잭션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ERC4337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표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온 여기 출처가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트랜잭션 대신 유저 오퍼레이션이라는 객체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객체는 서명이나 트랜잭션 데이터, 검증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는 이 세 가지 정보 등을 포함함으로써 블록체인에 제출되기 전에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번들러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번들러는 아까 말씀드린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를 모아서 번들 트랜잭션으로 만들어 블록체인에 전송합니다. 번들링된 트랜잭션을 처리함으로써 블록체인에서는 가스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비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개별 트랜잭션보다 처리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용자와 네트워크 모두에게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포인트 계약이라는 구성 요소 또한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건 채워달라고 해서 나는 개발 인력이 아니어서 안 들어도 되는. 엔트리 포인트 계약이라는 구성 요소는 유저 오퍼레이션 여기서 있는데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를 검증하고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제출된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를 검증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 가스비 대납이라는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직접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가스비를 대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가스비를 신경 쓰지 않고도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ERC20 토큰으로 가스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ERC4337을 활용했을 때의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처리의 유연성입니다. ERC4337의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는 기존의 트랜잭션 모델을 확장하여 더 유연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 트랜잭션 로직과 검증 과정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엔트리 포인트 계약 그리고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트랜잭션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페이마스터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가스비 대납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가스비를 직접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보안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들링 기능을 통해 가스비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와 페이마스터 메커니즘을 통해 계정 복구와 관리 기능을 더욱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ERC4337을 활용하면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있는 확장 가능한 계정 모델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계정 추상화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추상화는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먼저 지갑과 관련한 어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알젠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사용자가 쉽게 블록체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세이프는 다중 서명 기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 지갑입니다. 유니버셜 로그인 SDK라는 로그인 및 계정 관리 솔루션 또한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계정 복구, 다중 서명, 가스비 대납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루프링이라는 덱스가 있고 그리고 디버시파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터블 X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 플랫폼 또한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거래소 모두 계정 추상화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정 추상화에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계정 추상화도 여러 가지 기술적 복잡성 등의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입니다. 계정 추상화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설계 및 보안 검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자로서 역량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발팀이나 개인 개발자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드에 존재하는 취약점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정 추상화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복구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을 복구하는 메커니즘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기에 사회적 엔지니어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는 더 많은 가스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추상화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컨트랙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정 추상화를 또한 계정 추상화 기능을 제공하는 인프라의 운영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의 금액을 대납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계정 추상화 표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호환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널리 채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어 프로토콜의 계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계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암시적 주소입니다. 암시적 주소는 64자 길이의 고유한 주소로 공개키와 개인키쌍과 대응되는 64자 길이의 고유한 주소입니다. 이는 항상 존재하며 별도의 생성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름 주소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 형식의 주소로 도메인처럼 사용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4회차 동안 봤던 alice.near, 혹은 alice.testnet 이런 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를 제공하여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주소는 디어 프로토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계정 유형입니다. 이는 항상 존재하며 별도의 생성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져 공개키와 개인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개인키는 계정 제어를 위한 비밀키고 공개키는 계정 주소로 변환되는 키입니다. 이름 주소는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형식의 주소를 제공합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인12.testnet 이런 식으로 도메인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름 주소는 레지스트라 계정에서 생성됩니다. 레지스트라는 DNS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이름 주소는 또한 서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pub.near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니어 프로토콜의 계정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체 접근 키와 기능 호출 키입니다. 이 두 가지 키는 각각의 특성과 용도가 다르며 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전체 접근 키는 계정에 대한 완전한 제어 권한을 가지며 이 키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접근 키는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접근 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니어 토큰 전송, 계정 삭제, 그리고 서브 계정 생성, 그리고 스마트 컨트롤 배포 등이 있습니다. 전체 접근 키는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기능 호출 키는 특정 계약 호출만 설명할 수 있는 키로 니어 토큰의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이 키는 타사와 공유되어 사용자가 아닌 타사가 계약을 호출할 수 있게 합니다. 기능으로는, 기능으로는 특정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거나 타사와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 호출키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능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대신 트랜잭션을 선언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중단되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용자가 쉽게 계정을 생성하고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키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쉽게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 사고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키를 제거하면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없는 잠긴 계정이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제공하여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니어와 ERC
4337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어는 고유한 계정 관리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던 풀 액세스 키나 펑션 콜 키를 사용하여 이름 주소와 서브 계정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계정 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ERC4337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 오퍼레이션, 엔트리 포인트, 번들러, 페이마스터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해 계정의 트랜잭션 처리와 보안 정책을 유연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그에 있어서 구현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니어는 프로토콜 레벨에서 계정 관리를 구현한다고 하면 ERC4337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정의 트랜잭션 처리 로직과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유저 오퍼레이션 객체를 통해 유연한 트랜잭션 처리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니어는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 주소와 서브 계정을 통해 일반 사용자 개발자가 쉽게 블록체인에 접근하고 앱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ERC4337은 그 중에서도 특히 디파이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유연한 트랜잭션 처리와 보안 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니어 프로토콜의 계정 관리와 그리고 ERC4337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니어 프로토콜에서 더욱 집중 중인 체인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